쥐 잘나는 분 뭐 지금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냥 확실히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누구나 가능한 개발 없는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아리를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살리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국가대표 트레이너 이성님과 함께 지나는 거 한번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쥐 잘나는 분 뭐 지금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현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냥 확실히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개발 없는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뭐 한두 번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잠자다가 갑자기 종아리 확 뭉치면서 그 숨이 멎을 듯한 그 아픈 순간,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펴지도 못하고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겁주지 않을게요. 안 죽습니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 지나는 분들 많은데요. 잘 뛰다가 갑자기 멈춰야 돼요. 그리고 종아리 붙잡고 이렇게 막 주저앉습니다. 이건 단순 통증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쥐가 나는지, 왜 그렇게 또 계속 반복되는지, 그 운동선수도 왜 반복되는지,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완전히 한번 바꾸는 것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만 잘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체질인가 봐요. 너무 자주 이제 종종 일어나는 사람들은 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또 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그 차이가 뭘까요를 아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 체질 아닙니다. 바로 내 몸 상태입니다. 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 안에서 계속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시작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젊어도 나이 드셔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쥐가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마그네슘.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종아리 근육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신데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원인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인은 4가지예요. 딱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원인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첫째 원인은 그곳에, 쥐나는 곳에 산소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결국 혈류가 막히면 산소가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의 산소가 공급이 끊기게 되고 결국 근육은 버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쥐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노폐물이 축적된 겁니다. 젖산대사 부산물이 결국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쌓이면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는 거예요. 셋째 원인은 신경의 과흥분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피로, 긴장 상태 이렇게 되면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계속 수축하라라고 하는, 긴장하라고 하는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넷째 원인은 종아리에는 정맥 펌프가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정맥 펌프의 고장, 약화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3가지 원인들의 핵심은 흐름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종아리는 내려온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되돌려 올리는 정맥 펌프가 있는 곳입니다. 이 펌프가 약해지면은 결국은 체온도 떨어지고 순환이 장애되면서 수분 정체가 일어나고 자꾸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소 부족, 노폐물 축적, 신경으로 모든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혈류 문제로 인해서 신경 문제가 생기고 체온의 문제가 생기고 수분의 정체 문제가 생기고 이 4개가 겹치면 쥐는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럼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죠? 주로 펴는. 그렇죠. 이렇게 누워서 심장을 밑에다 놓고 다리를 45도 들어서 발목을 제껴주시죠. 발목을 제껴주면 이게 스트레칭과 함께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5초 이상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펌프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완이 될 경우 이따 더 긴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5초 이상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은 이 스트레칭 한 곳은 그곳에서 이완이 나오면서 혈류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풀리고 이제 일어나서 또 걷잖아요, 금방. 네. 하지만 다시 뛰면 또 납니다. 또 납니다. 쥐 한 번 나면 계속. 예,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해소일 뿐입니다. 예. 근본적인 해소는 아니에요. 당장 문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요. 뭐 운동할 때 사람들이 있을 때 할 때는 나 이렇게 좀 제껴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혼자 있을 때 특히 밤에 잠잘 때 새벽 한 2-3시 되면은 예. 이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막 네. 불 켜기도 힘들고 옆에 막 아무도 없고 이때 그냥 혼자 막 버텨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거 한번 정리를 정확하게 해드려야 돼요. 특히 어머니 아버님들 연세 드신 분들 네. 요거 모르시면 그냥 정말 다음 날까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잠잘 때 불안하기도 하고 뭐 추가 날까 또 날까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밤에 잠자다가 확 지나갔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종아리를 이렇게 막 주무르는 거예요. 이 경직된 상태에서 종아리를 근다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정맥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흐름이 막히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곳은 근다리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2가지 방법인데 잠잘 때 나 혼자 딱 쥐가 났어. 그래서 종아리 막 이렇게 주무르는 것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막 혼자 그냥 막 발가락 이렇게 막 그거 막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더 나쁠까요? 종아리 주무르는 게 더 나쁘지 않을까요? 둘 다 나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이미 근육은 과긴장 상태, 과수축 상태, 혈류를 완전히 다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뒤로 제끼는 거 혼자 하는 것은 거의 힘들고요. 그런다 거기서 이제 할 수 없이 강하게 주무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더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너무 또 막 혼자 막 이렇게 갖고 막 강제로 당기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파열이 올 수 있고 혈관 손상이라든가 근육의 미세한 어떤 파열 같은 거 그리고 또 심해지면 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쁜 행동이 있어요.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참고 버티는 거. 예. 이제 혼자 있으니까 나 어쩔 수 없어. 옆 사람한테 나 베끼치기 싫어. 막 하면서 혼자 그냥 막 잡고 부여잡고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럼 다음 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반복되면은 펌프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너무 또 자주 굳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현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참으라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풀어달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심플합니다.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셔서 걸으면 심장이 우위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혈류. 걸어야 되는데 뛰면 안 됩니다. 이때 좀 빨리 풀려고. 가볍게 걸으면 왜 풀리냐면 가볍게 펌프질을 이 발가락과 발목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냥 내려와서 풀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걸으면 원래 풀리게 돼 있어요. 이 펌프질을 하니까 발가락이, 발목이. 근데 그래도 만약에 조금 더 덜 풀리고 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넘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벽을 잡으셔야 돼요. 벽을 딱 잡고 지난 다리를 뒤로 빼. 지나지 않은 다리를 앞에다 놓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스트레칭 자세가 돼요. 지나는 다리의 스트레칭 자세가 딱 되죠. 그때 이제 지난다고 또 발 뒤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고 이렇게 띄우면은 스트레칭 안 돼요. 반드시 발 뒤꿈치는 지면에 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스트레칭을 딱 하면은 정말 이곳에 내 체중에 의해서 과하지 않게 스트레칭이 돼요. 예, 그때 체중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완이 나오면서 혈류 흐름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막 펌프하듯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5초 이상, 뭐 10초, 뭐 15초 괜찮습니다. 이 정도를 유지해 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완이 되면서 이 뒤에 있는 정맥 펌프, 심장으로 다시 흘러 올라가는 그 펌프가 열리게 됩니다. 여는 동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이. 대부분 한 20-30초 안에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종아리를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살리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이건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쥐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쥐날 때는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이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평상시에 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그냥 회복을 다시 시작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정맥 펌프를 살리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발부터 보셔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만져보기. 예, 만져보는 거예요. 발가락 모양 보시라고 그랬어요. 발가락의 펌프하고 발목의 펌프가 이 종아리 펌프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 2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아리가 계속 딱딱해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너무 딱딱하다 그러면은 혈류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막힌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발가락 보는 방법이 있죠. 발톱의 모양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가락 모양 보셔야 돼. 앙해서 모양이 부셔서 이게 이렇게 오그라져 있거나 이게 90도가 안 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고장난 거예요. 펌프가 고장난 거예요. 1펌프라고 그랬어요. 발가락이. 발목이 2펌프라고 그랬어요. 종아리가 이제 제3펌프입니다. 제3펌프는 1펌프와 2펌프가 기능이 떨어졌을 때 3펌프가 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모양 보시고 두 번째는 힘 보시라고 그랬어요. 힘을 체크해 보십니다. 또 헐렁거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발가락도 이렇게 해서 헐렁거리면 안 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보시라고 그랬어요. 헐렁거립니다. 지날 수 있어요. 이러면 두 번째 꼭 보셔야 될 것이 발목 보시라고 그랬어요. 발목의 균형 잡는 거 이렇게 체크. 앞 옆으로 돌리고 발목이 안쪽으로 돌리고 여기 힘이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내리는 거. 발목은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네 방향으로 힘을 보는 거예요. 올리는 거. 이렇게 네 방향으로 힘을 보셔가지고서 테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어디가 균형이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걸 눌러서 지압바 마사지는 그 자리에 따라서 그걸 딱 눌러서 회복을 시켜주면 균형이 잡히면 지나는 것은 거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된다는 거죠. 지났을 때 꼭 해야 되는 테스트. 자, 종아리의 힘을 테스트를 해야 돼요. 종아리 힘 테스트 하는 거예요. 무릎을 굽힌 다음에 제가 발 뒤꿈치에서 이렇게 당겨 볼 거예요. 이게 당기는데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운동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종아리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딱 잡아줘야 되는데 운동한다고 더 강해지지 않아요. 지나는 다리와 지나지 않는 다리를 이렇게 다 테스트를 해보셔가지고서 약한 쪽이 고장난 곳이니까 그곳에 집중적으로 이제 회복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을 들어갑니다. 어디를 누르면 되느냐? 이건 이제 뭐 여러 번 반복하니까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발가락, 엄지발가락 5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 다 5분 할 필요 없어요. 한 1분 하고 돌아서 또 끝나고 또 1분 하고 한 번에 5분 다 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한 번 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총 시간이 5분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사방을 다 하는 거예요. 사방, 팔방 다 해줘야 발가락이 깨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이렇게 긁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렇게 해서 요 부위예요. 요 부위. 등족골에서 딱 첫 번째 마디 요 자리. 이건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또 한 번 그려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신경이 이 발가락하고 종아리하고 이쪽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곳이 흐름을 좌우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자, 이곳은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항상 하는 얘기지만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위 툭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이 부위 해주고 외과에서 발 뒤꿈치 이 부위라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이 부위를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요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쭉 마사지 하듯이 다 풀어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발 쪽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다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반드시 테스트 해봐야 된다. 그러면 요까지 좋아져요. 발가락까지 좋아져요. 힘이 생겼죠? 발가락까지. 요렇게까지 좋아진 걸 확인 꼭 하셔야 되고 이제는 발목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발목이 정상으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목을 옆으로 돌리고 안쪽으로 돌리고 힘이 어느 정도는 들어왔어요. 다음에 이제 이 위쪽이 우리가 지압 마사지를 할 건데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아리에 있는 곳을 이제는 풀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지나는 거의 핵심은 하여튼 이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풀려야 되는데 우리는 종아리 근육을 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함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근육이 풀리면 종아리 근육이 풀리려면 반드시 정갱이가 풀려야 됩니다. 이 정갱이 부위가 풀려야 대칭이 되는 곳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갱이를 풀기 위해서 이 부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뼈를 따라서 뼈의 변을 따라서 이걸 골지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풀어 주셔야만
종아리가 풀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지압과 마사지를 병행하는 이렇게 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가고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비골 쪽 푸는 곳이고요. 경골 쪽을 다시 더 풀어줘야 됩니다. 이쪽을 풀어줘야 또 종아리가 균형 있게 풀리겠죠. 여기는 이렇게 누르면서 살짝 이렇게 지압과 마사지를 병행하는 지압이 주예요. 조금 아픈 곳이니까 지금은 여러 번 하면은 이게 안 아픈데 처음 하는 때는 아파요. 요거를 풀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도 풀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면은 여기에 있는 큰 인대들이 붙어 있는 곳이 그 긴장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비골 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종아리를 풀 준비가 이때 된 거예요. 그래야 종아리를 다치지 않고 풀어줄 수 있어요. 자, 종아리를 푸는 것은 이게 종아리를 이렇게 듭니다. 위쪽에 우리가 이제 쌍둥이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으로 이렇게 만나면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그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무데나 막 이렇게 주무르는 것보다는 이 부위가 풀려야만 정맥 펌프가 그 눌렸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위는 또 엎드려서 한번 좀 봐볼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붙는 부위가 여기서 한 꼭지 하고 요 위에서 원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요 양쪽 여기와 여기를 풀어주는 게, 즉 인대와 이곳을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요 부위가 조금 아픈데 좀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아픔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가볍게 마사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너무 세게 하면 멍듭니다, 이곳이. 처음 시작하는 곳과 마지막 붓는 곳이 중요하다. 그곳을 지압과 마사지를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 부위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좌우, 전후 다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지압과 마사지를 통해서 밸런스를 한번 맞춰 놓은 거예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고 아픈 거 확인해주고 이렇게 양쪽 위도 이렇게 아픈 거 확인해 주시고 위쪽 무릎 밑에 쪽 이렇게 확인하시고 종아리 마사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하기가 좀 편하죠.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바로 또 넣어보세요. 발가락 테스트. 어때요? 단단해졌습니다. 단단해졌죠? 예. 그 다음에 발목 테스트. 자, 발목 테스트 볼까요? 예, 좋습니다. 셉니다. 돌려보세요. 예, 탄탄해진 것을.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은 잘 몰라요. 제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하는 사람의 느낌으로 세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해서 몇 번이라고 그랬죠? 예, 20까지 버텨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20까지 버티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하면은 발목이 균형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아질, 종아리가 쥐나는 것이 다 좋아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균형이 다 맞았어요. 지금부터는 왜 좋아지느냐? 이렇게 했다고 한 번에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이제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하시게 되면은 종아리가 긴장이 아니고 이제는 부드럽게 풀리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쥐나는 분들, 특히 하지가 차가운 분들, 하지가 자꾸 붓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양말입니다. 절대로 양말, 조이는 양말은 신으시면은 더군다나 잠잘 때 그런 걸 신고 주무신다? 그러면은 쥐나게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잠잘 때는 수면 양말, 비행기 탈 때 주는 수면 양말을 신으시든지 아니면은 벗으시고 담요를 올려놓으시든지 하셔갖고 발을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오늘 저녁 뭐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한 벽 잡고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3분이라도 좀 하고 주무시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자기 전에 또 조금 먹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물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실제적으로 혈류가 부족해지고 흐름이 부족해지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쥐가 나는 게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미네랄이 좀 필요해요. 네. 그 중에서 나트륨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아주 조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또 칼륨이 또 조금 도움이 돼요. 지날 때는. 예. 그래서 그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나나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나나 예. 반 개 정도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낮에는 마그네슘도 조금 필요로 한데 네. 우리가 막 마그네슘 제품을 먹는 것보다는 네.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면은 네. 견과류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예. 이거 밤에 먹으면 힘들어요. 소화기 계통이 힘들어지니까 네. 이것은 낮에 미리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양적인 것도 공급해주면 좋지만 네.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보면 이거 많이 먹다가 쥐나는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예.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원칙은 혈류량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쥐가 나면 그 순간만 넘기는 것으로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미네랄 먹어라, 발 어떻게 해서 그거 균형을 잘 따뜻하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네. 자연의학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내 안에 있는 혈류의 흐름을 깨우는 의사를 깨워라. 그래서 혈류를 깨워주는 이 모세혈관 지압과 마사지를 통해서 살려주면 근본적으로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한다. 다시 다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라는 거예요. 지금 막혔습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은 쥐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몸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흐르면 풀리고 막히면 굳습니다. 쥐가 나요. 그래서 혈류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쥐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